네, 2025년 3월 20일 밤 이정훈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24건의 산불이 일어났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6건이라는 보도도 있고 24건이라는 보고도 있고 좀 헷갈리는데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22일 기온이 새벽 5시에는 한 6도 정도였는데 한참 더울 때는 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날씨를 그대로 경험 다 했습니다. 아침에 조금 쌀쌀했지만 따뜻했고요. 오후에는 더워갖고 쩔쩔맸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건조해지죠. 산불이 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산불이 났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산불은 오후 1시 6분, 대구의 산불은 오후 1시 6분, 경기도 광주 산불은 오후 1시 13분, 경기도 연천 산불은 오후 1시 13분, 전남 진도의 산불은 오후 1시 25분, 경기도 여주의 산불은 오후 1시 51분, 경북 의성의 산불은 오후 1시 57분, 경남 김해의 산불은 오후 2시 2분, 경기도 동두천의 산불은 오후 2시 18분, 전북 진안군 안천면의 산불은 오후 2시 20분, 전북 남원의 산불은 오후 2시 25분, 전남 보성군 문덕면의 산불은 오후 2시 32분, 경북 의성군 인계면 산불은 오후 2시 39분, 경남 하동군 목정면의 산불은 오후 2시 50분, 강원 정성군 신동읍 산불은 오후 2시 54분, 경남 밀양시 교동의 산불은 오후 2시 56분,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불은 오후 3시 19분. 네, 일어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동시에 같은 날 많이 난 것도 신기한데 발화 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오후 1시 6분에서부터 3시 19분 사이에 한 20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이 아마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간, 오늘 한 27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25도쯤 지역에 따라.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은 좀 있었지만 산불 조심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산불이 이렇게 거의 동시에 나느냐, 전국에. 이거 자연적일 수도 있지만 또 휴일이고 토요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근데 요즘 산에서 밥 해오는 사람들 없거든.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불이 날까? 그리고 이런 산불이 난 데가 등산객이 많은 데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등산객이 별로 없는 곳이 많습니다. 즉 방화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죠. 이러할 때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세력은 대한민국 흔들기를 하죠. 산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이 울창한 살림, 박정희가 이룬 기적 같은 이 살림을 이 돈으로 가치가 올라옵니까? 홀랑 태우면서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뛰어나오게 하는 소요를 위해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산불 중에서 원인이 지금 밝혀진 거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휴일을 맞아서 경북 의성군 안계면 산불은 오후 2시 39분에 일어난 걸로 현재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했는데 성묘객, 자기 조상 산소를 찾아간 분이 실화를 한 것이다 라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묘지 정리하다가 불을 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의성군에서는 금성면 청로리에도 불이 나고 또 안계면 용길에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가장 피해가 컸던 거는 이 괴산리, 안평 괴산리에서 신고가 된 산불이 가장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보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나머지 산불들은 아직 원인이 모르죠. 현재 산불을 끄던 출동대원 2명이, 진화요원 2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큽니다. 자,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등산로가 아닌 데서 났다. 뭐 성묘하다가 향도 피우고 또 뭐 지저분한 것 제거하려고 불 지르다가 탈 수도 있죠.
오늘 굉장히 더워서 건조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 무지무지하게 건조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왜 산불이 날까? 이게 산불을요, 우리나라 동시 산불이 많이 나는 게 최근에 많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시 산불이 가장 많이 났던 해는 2002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무려 63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그리고 2000년 4월 5일, 5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둘 다 식목일날 불이 났어요. 그리고 2023년 4월 3일 34건이 동시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홍성에서 충남 홍성 산불이 컸는데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인왕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저는 거기를 알아요. 산의 위치를 아니까. 그때 기억하시는 거 있을 겁니다. 불 끄는 헬기들이 한강으로 날라와서 한강물을 퍼서 바로 인왕산에 올라가서 물을 퍼붓고 했었죠. 그때 일시적으로 이 소방 헬기 작전을 위해서 비행금지 구역이 해제가 되고, 수도 서울의 방공망이 일시적으로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불이 날까? 자, 저는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들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국에 대한 불만을 품은 세력. 이거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산불이 역대 한 4위쯤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동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산불이 매년 이제 4월 초에 났는데, 이번엔 좀 빨라갖고, 3월 22일 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휴일이라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싶은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소방청은 22일 국가 소방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기관 다 출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현재 공석이죠. 그래서 장관 대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을 가동하고요. 산불이 많이 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대를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도 숲을 관리하는데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충청, 호남, 영남 지역 산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다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청은 산불 난 지역의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은 거의 비상대기하면서 군부대는 일체의 사격훈련 중단.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사고가 나긴 했지만 승진훈련장 포천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KF-16이 오폭을 했죠. 훈련탄을 민가 쪽에 떨어뜨려서 있었는데 그런 훈련들 군에서는 이제 폭격 훈련 같은 경우 할 때는 화약을 넣고 하는 걸로 쓰는데 어쨌든 사격 훈련을 중지되고 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흔드는 세력이 하는지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있어갖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그때 그 이태원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경찰은 안전사고를 염려하는데 시장 상인들은 여기 살려야 된다. 용산구청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경찰을 많이 빼게 되고 그리고 그 좁은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 또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하철역 출구 바깥에서 엉키다가 올라오는 세력 내려오는 세력 사람이 부흥 중간에 뜨게 되죠. 저는 한번 옛날 국민학교 때 방학 때였을 거예요. 방학 때 신난다 하고 집으로 확 가는데 모든 학생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교문으로 뛰어오다가 앞에가 넘어지니까 그 위에 덮쳐가지고 중간에 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뒤에서는 계속 애들이 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아이가 나오긴 나왔는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한 3, 4학년 됐나? 죽었다는 거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여간 굉장히 숨이 막혔고 전 중간에 있었는데 아마 이 이태원도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숨을 못 쉬니까 떼죽음이 일어났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거기 어떤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마약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게 밝히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잘 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은 있어요. 대한민국 내부에도 있고 대한민국 바깥에서 흔드는 세력. 쉽게 말하면 이북. 중국도 대한민국에서 흔들리면 좋죠. 또 그들과 내통하는 세력들도 한국을 흔들고 어디를 치면 약점인지 아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제 때 한국이 울창한 살림이 건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는 중대본, 산림청은 뭐 올리고 또 소방청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안전은 국가 안보는 국방부가 책임지죠. 그리고 우리 내부의 안전, 치안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안전부가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안전부 안에 경찰청이 있고 소방청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경찰도 참여하죠. 근데 주로 소방이 국가소방동원령 내리면서 이제 주로 대응을 하는데 이 산불을 또 끄는 중요한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산림청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요, 우리나라 국토건설부 이런 것들처럼 경제부처입니다. 경제장관회의에 들어가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해수부 산하에 있습니다. 해수부도 해양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부처 장관회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해경청은 100% 치안기관입니다. 바다의 경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산림청은 산불을 끄는 산불 진화대가 있습니다. 진짜 산에 들어가서 불 끄는 거는 소방대가 아니라, 소방청이 아니라 얘네들이 합니다. 헬기 타고 들어가서 불 끄고 물 끼얹는 것도 여기가 주로 해요. 지금 대한민국 산림청은 옛날에는 나무를 심는 게 주 업무였죠. 그때는 대한민국이 4월 5일을 식목일로 유지했고 나무 심는 날인데 지금은 식목일이 국경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산에 나무가 많은데 산에 산불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산림청의 주 임무거든. 그래서 산에 불 끄기 좋도록 인간 숲속에 도로를 내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나무 심는 것보다는. 근데 이렇게 산불이 이게 국가 안전을 흔드는데 왜 산림청을 농림식품축산부에 두냐 이거야. 저는 이 산림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해경청도 해양수산부 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하고 우리 해운 있죠. 해운 물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두 가지를 하는 거니까 경제부처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청은 역시 행정안전부로 옮겨서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그리고 해경청을 딱 묶어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력을 당해서 대응해야 되죠. 그리고 이 4개 청을 이끈 이 장관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이제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 장관 들어오고 외교를 책임진 외교부 장관, 뭐 북한 문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보를 책임지는 회의를 해야 되죠. 경제는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 회의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부서가 잘못돼 있어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임산물을 식량으로 여겼으니까 산림청을 산을 잘 가꾸고 하는 거니까 농림부에 둘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할 때 이 산림청을 농림부에 두지 않고요. 지금 안전행정부 전신인 내무부에 둬가지고 산림 녹화를 했습니다. 내무부는 행정, 경찰 같은 걸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이 있습니다. 경제부처는 사법권이 없잖아요. 강제로 산림을 화전민 없애고 했기 때문에 산림 녹화가 된 거거든. 근데 그게 어느 틈엔가 이게 식품, 주로 먹는 거 책임진 농림식품축산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농림식품축산부 이 이름, 여기서 이제 산림청을 빼버리면 농식품축산부가 되죠. 이건 뭐 이렇게, 그냥 식량부로 하면 돼요, 식량부. 고기나 농산물이나 해산물. 그리고 수산청은요, 이 식품부를 만들어서 일로 옮기면 돼요. 해양수산부는 정말 필요 없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기능은 식품부로 옮겨서 농업하고 축산하고 수산하고 그걸 거느리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운을 하든 거는 국토교통부에 합치면 됩니다. 왜? 우리 국내 물류하고 수출 물류가 다 연결되잖아요. 수출 물류는 바다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바다라는 이유로 또 쪼개놓고 장관자리 하나 늘린 것도 문제지만 둘이 연결이 안 돼. 아니 우리가 지금 해운이 굉장히 큰 건데 그게 국내의 교통망 또 우리 해외로 연결되고 국내로 연결되는 항공망하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왜 떼었냐 이거예요. 이거 김영삼이 띈 거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어난 동시산불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중심으로 중대본을 만들고 했는데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소방청대로 복잡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 경찰이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뛰어들어서 대공용의점이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공수사권을 문재인 정권이 싹 뺐죠. 저는 문재인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넣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이 이거 수사해야 돼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느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성모객처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등산객들은 요즘 산불 굉장히 조심합니다. 본인들이 그 피해를 아니까. 근데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올해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됩니다. 그리고 80년 5월에 보면 서울에서 굉장히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시위를 막으려고 계엄령을 확대를 하니까 광주에서 타닥하고 터져서 5.18이 터집니다. 근데 5.18 때 무기를 탈취하고 했던 사람을 그 철티한 카빈총을 사용한 세력들은 누군지 정체가 안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쏜 카빈총을 맞아 숨진 사람들은 계엄군이 있긴 있어요. 계엄군 중에도 죽은 계엄군에 카빈총알이 박혀있는 사람이 있는데 시위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주택가에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죽은 사람 몸에 카빈총알이 박힌 게 제법 있습니다. 이거 수상하죠. 지금 이 어수선한 시기에 박 대통령 사후 불과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그런 사건이 생기거든.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석 달 지나면서 지금 반전과 반전 막 춤을 추고 있죠. 이럴 때 5.18과 같은 사건을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시끄러우면 어디 신경 쓸 때 또 터트리고 하면서 이거 중국 애들이 하는 초한전, 북한 애들이 하는 하이브리드전. 네. 그래서 경찰에도 외사과가 있고 외사 경찰이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전 차원, 우리 안전 시스템을 아까 말한 대로 소방청, 경찰청에다가 플러스 해경청, 산림청을 붙여서 행정안전부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요때마다 반대하는 게 민주당들이에요. 좌파들이야.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다는데 무슨 공포 정치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성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야당은요. 군인들이 명령에 죽고 살아야 되는데 불법한 명령에 따르면 안 된다고 막 겁을 주면서 군인 정신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고 경호원들은 죽으나 사나 대통령 지키는 게 제1의 직분인데 그걸 하고 했던 김성훈 차장을 구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기능을 자꾸 죽이면서 그게 민주화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이 탄핵돼 있고 총리도 탄핵돼 있고 참 문제죠. 이때를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초한전, 하이브리드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경찰은 한번 심오한 수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